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법 체계와 관련해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권은 배임죄 폐지도 그렇고 다 국민과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또 대통령 1심에서 무죄 난 건이 있죠. 야당은 다 대통령 재판 관련된 것만 하필 손을 대냐. 대통령 구하려고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던진 화두, 손인혜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도 죄 없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명백한 범죄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대통령 본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가져온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국내법 체계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오늘 당정은 형법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장동, 백현동 건 등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또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위배한다는 뜻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들어간 배임죄가 전부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기업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따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배임죄 폐지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공세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제기됐던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관련 재판은 정치검찰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일 뿐이라며 재계 수건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남발을 해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기 일쑤란 건데요. 소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정당한 견제 장치까지 막으려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박 5일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계속 반복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한다. 민생개혁 발목 잡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본회의장에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를 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야당은 방금 보신 검찰 항소 금지나 배임죄 폐지 등을 신박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고 그 흔적까지 지우려는 거라며 대통령이 절도죄 혐의였다면 절도죄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를 지적한 건 자신의 재판을 무죄로 만들려는 꼼수로 규정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의 손을 묶어두려는 게 진짜 속내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은 대통령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았다고 멈추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도 대통령의 배임죄로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 혐의를 면소, 아예 없애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 증언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배임죄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여권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경영자, 오너가의 방만 운영으로 회사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건 제가 알고. 안인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신 리포트 보시면 결국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누굴 위한 법이냐? 대통령 재판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 이거 같아요. 서로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제도 개선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당정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배임죄 폐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게 누굴 위한 거냐 놓고 여권과 야당의 해석 엇갈리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은요, 검찰 항소 금지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요. 이 배임죄 폐지의 경우 당정은 기업인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법 개정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가 맞는지 한 번씩 따져보죠. 먼저 1심 무죄면 항소를 제한하거나 좀 금지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재판이 뭔가 지워져요? 일단은요,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법조계 복수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재판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온 대장동 백현동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또 경기도 법카 유형 사건 재판도 향후에 이 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요.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받고 나면 면피하려고 아주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저 5개 재판 중에 영향을 받는 게 있죠. 그렇죠. 5개 재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또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이 두 재판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경영 판단 잘못했다고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이제 3개 재판 받고 네. 남은 걸 보니까 대북 송금 재판이 있네요. 이 경우에 최근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 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 이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 개정 이런 걸 보면 대통령 재판이 5개인데 다 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지금 선거법이 남았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재판이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민주당은요, 아예 유죄 근거가 된 법정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뭐냐면요, 이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에서 자 250조 1항 보고 계시죠?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요,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처벌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사라진다고 보기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적용이 되고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경우 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제19감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감사위 심의 결과입니다.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접대 증거로 제시했던 사진 속 변호사 2명은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처에서 공익법무관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담당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일행은 지 부장판사가 음식값을 낸 1차 식사 후 주점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얼마 안 돼 자리를 떴고 당시 여성 접객원은 동석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도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고 큰 홀에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위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감사위 결론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9 감사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제보자가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만났는데요. 현장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원 기자, 지금 두 정상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금 전 정상회담을 끝내고 현재는 만찬 중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장 입구에서 이시바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시바 총리가 부산으로 오는 게 빨랐을 거라며 재치 있는 농담도 건넸습니다. 회담장으로 들어간 양국 정상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습니다. 釜山は朝鮮通信使の日本への出発の地でもありました。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찾아 정상회담을 한 건 21년 만입니다. 회담 장소가 부산인 만큼 주목할 만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연 씨의 묘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한국인 묘소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가 묘소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 혼자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불참 소식을 이례적으로 주치의가 가운을 입고 직접 브리핑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가 흰 가운을 입고 직접 섰습니다. 어제 저녁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관저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오른쪽 귓속 돌 2석의 이상으로 흔히 이석증이라고 불리는데 귀한 평형기관의 작은 돌이 제자리를 벗어나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통상 대통령 부부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에 붙여지거나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대변인이 나서 브리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오늘은 주치의가 직접 나서 영부인의 안정 필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였고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있어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며칠간은 안정을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치의가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중요한 외교 일정에 영부인이 빠지는 데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일 정상회담 행사엔 이재명 대통령 홀로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일본 측에 양해를 구했다며 이시바 여사가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식을 취소했던 신라 호텔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국 측이 에이펙 기간 시진핑 주석의 숙소로 문의했다가 돌연 취소한 건데요. 왜 그랬을까? 중국 측에 물어봤더니 경주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중 양국이 조율 중이던 서울에서의 회담이 불발된 걸까요? 정다은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국가 행사 일정으로 결혼식 예약을 취소했다가 번복한 서울 신라호텔. 중국 측이 시진핑 주석 방한 시 머물 숙소로 문의했다가 최근 이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소식통은 채널A에 숙소 여러 곳이 후보였는데 그중 신라호텔이 빠진 것이라고 호텔 취소 배경을 밝히면서 당초 결혼식장을 포함한 전체 대관 여부 등의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시 주석이 서울이 아닌 경주에 머물며 일정을 소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애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면 미중 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 주석의 서울 숙소가 취소되면서 서울에서의 미중 회담은 사실상 불발된 걸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미중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회담 장소 선정 등에 양국 간 이견이 없지 않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 여부는 호텔 상황과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측은 현재 서울과 경주에 모두 숙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서울 숙소로 알려진 또 다른 대형 호텔은 해당 일에 여전히 일반 손님은 받지 않고 있어 미국 측 예약은 취소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주한미 대사관 측은 채널A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성남 라인이 대통령실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관련한 대통령실 오후 브리핑. 새로 대통령 입이 된 김남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처음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부속실장이 아닌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시장 시절 성남시 대변인,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해왔습니다.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김현지 1 부속실장도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무회의와 정상회담 일정엔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내부에서 일을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엔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입니다. 오로지 이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가서 그냥 시쳇말로 찌질하게 답변하고 혼나고 그러는 자리에 내보내기 싫은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며 증인 출석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한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성남 라인 하는데 진짜 실세예요, 이 사람들이? 네,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그리고 부속실장에서 대통령의 입이 된 김남준 대변인이죠. 모두 성남 라인의 핵심들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에겐 좀 낯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실세라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실세일 수밖에 없겠죠. 김현지 실장은 각종 청탁 등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제초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인사는 가족보다 대통령을 잘 알고 설득하는 사람이라더라고요. 캠프 때부터 인사안을 짜며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기도 합니다. 장차관,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까지 김 실장의 손을 안 거쳐간 곳은 없다는 거겠죠.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 두 사람을 그런데 요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의문점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인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의 이유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 출석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묘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 시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번 그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요. 논란의 시작은 24일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운영위 국감 증인 명단에 빼면서부터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만사현통이니 절대 존엄이니 이렇게 비판 쏟아졌고요.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불출석할 것 같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더니 논란 5일 만에 국감 안 나와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국감에 안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국감에서 빼려고 한 인사 아니다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번 인사임회의는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이었단데요. 대변인을 보강하기 위해 김 대변인을 뺐고 그 빈 부속실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다가 김현지 실장을 앉힌 거란 거죠. 그걸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대통령 순방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김현지 논란, 그러니까 출석을 하냐 마냐 논란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안 나와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보내려고 했다면 민주당은 좀 기다리면 되지. 뭐하러 이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을 빼냐 마냐 이걸로 논란을 일으켜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실제 이런 인사가 있을진 몰랐다고 말합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야당의 관심이 워낙에나 커서요. 여러 상임위의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걸 알고 정쟁이 될 테니까 선제적으로 막은 거란 건데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 여당이 보호막을 치려고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김 실장이 실세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확실한 건 두 사람은 실세군요. 네, 대통령과 워낙 오래된 사이이기도 하니까요. 김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기 전에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던 시절부터 25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정치적 동지입니다. 대통령 그간 여러 송사에도 많이 휘말렸고 구설수도 꽤 있었죠. 그런 정치 역정을 싹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워낙 이렇게 아는 게 많다 보니 국감에 더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할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김현지를 감추고 김남준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궁금해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인사나 국감 논란을 통해 두 사람은 더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 라인 재배치로 대통령실 2막이 시작된 듯합니다. 국감에 한번 떳떳하게 나오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야당에 제기됐던 의혹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비슷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매달 1,000원씩 이제 핸드폰을 떨어져야지 나중에 이렇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종교단체 관계자와의 대화라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당비를 6개월간 대납해 줄 테니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라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이건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사무소로 가시죠, 김민석. 어떤 경선인지 대화에서 특정되지 않았지만 김 총리 출마설이 오르내리는 서울시장 경선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딱 내용이 정확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이건 정당법이 위반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시의원은 악의적 조작이라며 탈당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김 총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시켜달라고 나섰습니다. 이 집단 반발로 보이는데요.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계속 수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그 속내를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파견 검사 40명 일동 명의로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유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검 제도를 비판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10월 2일로 검찰청 폐지일이 확정된 날 파견 검사들이 사실상 특검의 집단 의사표출로 반발에 나선 겁니다. 파견 검사들은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복귀 불허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특검 관계자는 끝까지 검사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듯합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에 관련해서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송정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반 기소 사실과 다른 어떤 저희들의 행위가 있다라는 점. 선포문 폐기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돌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흘 전 법정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기소된 6개 혐의 중 위증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다음 달 13일 재판 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를 법정에서 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도 중계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국민들에게 처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 생각한 걸까요? 1년 가까이 문자만 보내던 딸이 교제하던 남성의 김치 냉장고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숨기려 치밀하게 피해자 행세를 했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색 끝에 찾아낸 40대 여성의 시신. 지난해 10월 동년배 남자친구 이모 씨에게 살해된 A 씨입니다.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김치 냉장고.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놨는데 수습 당시에도 시신은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다가 여기 이제 나중에 어떤 부패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구입을 했고. 범행 이후 이 씨의 행적은 치밀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방월세를 대신했습니다.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씨는 피해자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도 왔지. 여자가 신고하니까 맞아가지고 폭력 사건이 있다고. 경찰은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주 교통사고까지 낸 중국인 남성 소식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행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40분 새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며 활보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빨간 옷을 입은 중국인 남성. 갑자기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식당을 유유히 빠져나오더니 근처 빌라로 들어가 주민을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행인을 이유도 없이 폭행한 뒤 달아납니다. 남의 차도 훔쳤습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흰색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했고 500m 만에 맞은편 오토바이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그냥 번개가 크게 치는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 결과 운전면허도 없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첫 폭행부터 40분 만에 남성의 범죄 혐의는 9개로 늘어났는데 시장에서 태연히 우유를 마시면서 걷다가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자기 행동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일명 홍대가이. 홍대 거리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성들을 빗댄 말인데요. 최근 패러디 영상까지 번지고 있죠. 한국 관광하면 안전인데 이 안전 이미지까지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에서 술 취한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외국인 여성이 온라인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외국인 사이에서 이런 남성은 이른바 홍대가이로 통합니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연락처를 달라거나 사귀자며 달라붙는 한국인 남성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골목과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추파를 던지는 홍대가이의 모습을 풍자하는 쇼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Wait, isn't it way Hongdae? Only if you're open-minded. 외국인 여성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며 불쾌감과 공포를 호소합니다. You're so beautiful.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and we can watch TV. Or you're so like an angel and beautiful. A lot of guys touch you without saying anything. And it's very weird. I also think that I feel like they think we're easier to touch just because we're foreigners.
지난 14일 홍대 거리에선 대만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동행을 거부하자 폭행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우려가 큽니다. 한국인 이미지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남자로서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뭐 추파를 던진다든지 막 마음대로 몸을 더듬고 만진다든지 너무 불쾌하고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남성들의 행태가 국가 이미지까지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짧은 시간에 운동 강도를 높이는 크로스핏 요즘 많이들 하는데요. 한 체육관이 창도 닫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영업을 해 인근 주민들과 2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면에 환청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길래 그런지 이서영 기자가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주택가 대로변의 크로스핏 체육관. 통창을 활짝 열고 회원들이 운동을 합니다. 역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집니다. 체육관 앞에서 소음을 재보니 최대 63.5데시벨. 4차선 도로 건너 건물에서도 60데시벨 가까이 됩니다. 창문을 닫아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거지 기준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이 넘으면 구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불복하면 영업 제한이나 형사 처벌이 됩니다. 주민들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쿵 그 역기 던지는 소리나 이제 갑자기 팍 소리 지를 때면은 이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거든요. 나중에는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지난 4월 담당 구청이 오후 8시부터는 통창을 닫으라고 했지만 이날도 밤 10시 넘어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체육관 측은 소음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마약 거래 허위 신고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몇 번 회원님들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버리시는 그럼 저는 이제 뭐 닫고 이렇게 해요. 또 앞으로는 영업시간에 통창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마약 수출국이 됐을까요? 기억을 잃게 만들어 성범죄 목적으로 악용하는 물뽕이라는 마약 원료를 미국과 호주에 밀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물뽕 원료가 여성 속눈썹 제거제에도 쓰인다는 데 착안해 미용 제품으로 둔갑시켰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상자를 열자 스티로폼 사이로 플라스틱 용기 수십 통이 보입니다. 미용 제품처럼 포장했지만 용기 안에는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BL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복용 시 기억을 잃게 만들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물질이지만 가발이나 여성 속눈썹을 뗄 때 쓰는 제거제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속눈썹 제거제 수출 회사를 운영해왔던 30대 여성은 GBL을 제거제로 둔갑시켜 1년여간 8톤 넘게 미국과 호주에 몰래 수출해왔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경찰이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양으로만 13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습니다.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resulting in the historic seizure of approximately 1.4 tons of GBL in the Republic of Korea. 경찰은 30대 여성 등 주범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금 18억여 원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오늘 심층 취재 추적은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사건입니다. 사고 농기계의 적정 보험금을 조사해야 할 손해사정 조사자가 오히려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홍부장으로 통하는 그 실체를 서창우 기자가 단독 추적했습니다. 홍부장이라고 하니 다들 아는 눈치입니다. 이름은 그런 것 같아. 홍보. 성은 알아요. 추적팀이 홍부장을 찾아 나선 이유 이겁니다. 업계에서는 수리를 했는데 보험료를 뭐 부풀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부장은 농기계 전문 손해사정 조사자입니다. 농민이 사고난 농기계 수리를 맡기고 농협에 보험을 청구하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보험금 과다 청구 방식은 농기계를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유도를 하더라고요. 손해사정 조사자가 말씀이시죠? 네네. 처리를 하면은 보험 금액이 꽤 나온다. 바퀴가 잠겼던 이 콤바인. 홍 부장은 회복 불능 상태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고 농민은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이게 뭐 엔진이나 이쪽에 문제. 뒷돈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업체에 가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가보자. 네. 품을 부풀려가 뒷돈을 줬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되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시오. 충남 지역에서 홍 부장에게 뒷돈을 줬다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 문자가 있었어요. 2천만 원 보내준다는. 조사자 입장에서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충남경찰청은 홍 부장이 17차례에 걸쳐 3억 8천만 원의 부당보험금을 받아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뒷돈으로 최소 수천만 원의 이득도 챙겼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챙긴 또 다른 루트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선 처리한 농기계를 경미 업체를 통해서 헐값에 낙찰받아가지고 수리 후에 시가로 판매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크게 보는 경우도 있고. 추적팀은 홍 부장에게 직접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서창우입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 주차하는데 1시간 기다리는 게 예사라는데요. 이런 주차 대란 막겠다면서 박물관 측이 오늘부터 주차 요금을 한 번에 80%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습니다. 이촌동에서 반포대교 방향인데 반대편 서빙고에서 동작대교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차들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8월까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77.5% 늘어 곧 5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주말에는 1시간 대기가 기본으로 주차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계획을 해서 오게 됐고요. 주차라든지 이런 게 혼잡할 수 있어서 여기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결국 중앙박물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차 요금을 단번에 80% 올린 겁니다. 승용차의 경우 2시간에 2,000원이던 기본 요금이 30분에 900원이 됐고 하루 최대 요금도 10,000원에서 18,000원이 됐습니다. 그동안 용산가족공원 등 주변 공영주차장보다 싸 박물관으로 차들이 몰렸고 주말에는 인근 교회 차량까지 들어오다 보니 혼잡을 키웠습니다. 주말에는 좀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주차 비용 올리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측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갓 쓰고 악귀 쏘고 한 놀이공원에 마련된 K-팝 데몬 헌터스의 체험 공간,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원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맥씨. 게임 화면에 악귀가 나타나자 총을 마구 쏩니다. 주변에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아이돌 그룹이 탄 전용기를 그대로 옮긴 듯 재현해 놨습니다. I can see that the main character is everywhere, but I spotted the big balloon and was very excited to come and see them. 아이돌 그룹처럼 한껏 포즈를 취해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굿즈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K-팝에 더 빠져듭니다. Loved it, every second of it. 완전 대박. Very amazing. 영화 속 인기 아이돌 그룹이 쓴 갓과 의상들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속에서 보던 의상을 착용해 볼 수 있어 대기팀이 기본 10팀이 넘을 정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It's actually our first time here. First time? Yes. Because we're planning to celebrate her birthday and she likes K-pop Demon Hunter so much. That's why. It's roomy, right, May? It's really like roomy. 주인공 골든의 무대 배경인 1월 오봉도에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We came over here because we heard about the K-pop Demon Hunters and the merchandise. 캐대언의 인기에 한 놀이공원의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이 캐대언 성지가 되면서 개장 하루 만에
15,000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대한항공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두 항공사 마일리지가 1대1로 전환이 되고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10년간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 자세한 정보 이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후에도 마일리지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전환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0마일이 전환하면 82마일이 되는 셈입니다.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져도 마일리지는 10년간 유지되고 이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용 가능한 항공기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가야 되는 건 무조건 대한항공이라던가 이럴 때는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조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려했던 마일리지 삭제는 해소됐습니다. 아시아나가 확실히 비율이 더 적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막 엄청 비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아시아나 쓴 입장으로서는 괜찮았어요.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고 10년 안에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승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석은 두 항공사 마일리지 차감 기준이 달라 노선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결혼식 갈 때마다 축의금 얼마나 넣어야 하나 고민되곤 하죠. 참고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결혼식 식대가 1인당 평균 6만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식사하러 가지 않는다면 5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방문하면 한 10만 원? 호텔이나 동시에식 하시는 데들은 한 20만 원 이 정도로 좀 저는 규칙을 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은 지난달 기준 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이 8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은 7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5만 원이 고민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5만 원은 거의 안 하죠. 온라인 입금하면 보통 요즘에 10만 원 정도 하고요. 결혼식장 대관료와 식대가 오르면서 준비 비용은 3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전체 예식 비용으로는 강남구가 평균 3,509만 원, 수도권 역시 비수도권보다 76.3%나 높았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소비자원은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도 적발했습니다. 업체들이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착용비 같은 필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옵션 가격 표기 없이 깜깜이 명세서로 계약을 맺어온 겁니다. 고물가에 따라 결혼 비용도 높아지면서 축의금에 대한 심리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정자원 화재. 당시 배터리 교체 작업을 직원 6명의 영세업체가 맡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업체였는데 김대욱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산업단지 내 한 사무실. 현판이나 간판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계세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았던 A사입니다. 지난 5월 국정자원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따냈는데 직원 6명인 영세업체로 확인됐습니다. 깜빡해가지고 젊은 사람 몇 명 있고 그렇게 그것만 봤거든요. 화재 당시 전산실엔 작업자 8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와 협력사 등 3개 업체 소속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 전원이 실제로 차단돼 있었는지, 작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산실 곳곳을 3D 스캐너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6개와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드릴도 국가수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배터리와 외적인 요인들이죠. 그 발화가 시작돼서 옮겨붙은 것인지 배터리 자체 발화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담 수사팀은 내일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7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설 1시간 전 상기된 표정으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본부 총회장에 등장했습니다. 7년 만에 고위급 파견에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도 연설 전 김 부상에게 무언가를 코치합니다. 북한 대표단의 박수와 함께 연단에 올라선 김 부상은 핵무장은 자위권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북미 대화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비핵화 철회를 수용하라며 에둘러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메시지는 강했지만 긴장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연설 내용이 적힌 종이를 넘기는 과정에서 손을 떠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이 약 16분 동안 연설하는 동안 박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3명의 대표단이 나와 연설을 열심히 받아 적었고 중국은 1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와 달리 북한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 없이 연설 직후 총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외교의 문은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트럼프 요구에 카타르에 전화를 걸어 최근 공습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탄 차량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긴 시간 악수하며 함께 엄지를 드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상황은 여기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 진행된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가 돌연 네타냐후에게 카타르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트럼프가 수화기를 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잡겠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를 공습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네타냐후의 사과는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I said to Qatar, Israel was targeting terrorists, wasn't targeting Qatar. And of course we regretted the loss of the Qatari citizen, wasn't our target.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제시한 새로운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 구상은 가자지구 재개발 등 20개 항목으로 돼 있지만 핵심은 3일 내 인질 석방입니다. But if accepted by Hamas, this proposal calls for the release of all remaining hostages immediately, but in no case more than 72 hours. 이에 대해 하마스는 현재까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걸 두고 할아버지를 빼닮았다 해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백악관을 배경으로 자신의 의류 브랜드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가족들이 대통령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어린 손녀까지 이러냐 미국 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올해 18살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공개한 화보입니다. 자신의 이니셜인 KT가 새겨진 우리 돈 약 18만 원짜리 맨투맨 셔츠를 입고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카이는 같은 옷을 입고 할아버지와 함께 골프 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자신의 온라인 채널에 백악관에서 찍은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러자 보안구역인 백악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부진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폭스뉴스 앵커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새 의료책의 출범을 알리고 이어 트럼프가 정책을 발표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Every American will soon receive their own MedBed card. With it, you'll have guaranteed access to our new hospitals. 전임자가 낸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데 알고 보니 이 영상은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매드베드는 만병통치 치료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료기술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12시간 만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손님인 줄 알았더니 도둑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에서 남성이 4천만 원 넘는 시계를 차보는 척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쇼핑센터. 중고시계 매장으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4,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불안한 듯 여기저기로 시선을 돌립니다. 직원이 시계를 가져오자 남성은 손목에 시계를 차보더니 갑자기 매장 밖으로 달아납니다. 놀란 직원들이 급히 뛰쳐나가 150m 정도를 뒤쫓았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쫓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매장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항공기 안으로 승무원과 헌병대가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헌병대가 파란 모자를 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해당 남성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헌병대에게 목덜미를 붙잡힌 남성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결국 남성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했던 영국인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자 조종사는 결국 프랑스 툴루즈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구금 중인 남성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는 제39회 인천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문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해밀학교가, 언론문화부문은 신달자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인문사회부문은 김병현 서울대 석좌교수가, 과학기술부문은 김범준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에겐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큽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낮밤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안개도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보다 짧아지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연휴 기간 금요일은 충청 이남에, 토요일 동쪽에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